뉴욕 촌놈 월터의 뉴스. 조금 딥한 뉴스입니다. 딥한 뉴스. 대한민국은 망했다. 언제? 유튜버의 영상 제목입니다. 진짜요? 누가 그랬느냐? 진짜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2.9 밀리언 서브스크라이버를 가지고 계시고요. 크루즈 게스트라 유럽 학자분들이 이런 유튜브를 올리시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밑에 보시면은 사우스 코리아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올리셨습니다. 이분들이 한국 버전도 있어요. 제가 이거 올릴 때는 제가 다시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South Korea is over 이러면서 한국이 불타면서 녹아내리는 이거를 올리셨습니다. 뭐 보실 분들은 가서 보셔도 됩니다. 이거 이제 하셔서 제가 간략하게 좀 보면서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국의 인구 붕괴 위기라는 걸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독일의 유명 과학 유튜브 채널이고요. 이제 4월 2일 날 공개한 South Korea is over 이라는, 이거는 이제 2026년까지 문화, 경제, 군사, 총체적 붕괴가 왜 일어나냐, 이거는 지금 인구 감소 때문이에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한국이 지금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인구 감소가 왜 심각하냐면 출산율이 이 지금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제일 바닥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걸요? 0.72입니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0.72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여자분 한 명당 애를 낳는 게 0.72라는 거예요. 엄청 적은 거예요. 저출산이라고 하는 게 이 일본도 1.2인가 그런데 대한민국은 0.72입니다. 즉 대한민국 여자 두 분이서, 그러니까 두 분이서 7이니까 5명이 되죠. 그러네. 그러면 3명이 되려면 4명. 그러니까 총 여자분 4명이 3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한 명씩 주는 거예요. 계속 4명이 3명을 낳으니까 주는 거잖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남자가 있잖아요. 결혼은 둘이 하잖아. 둘이 했는데 줄어. 그러니까 즉 여자분이 4분인데 애가 3. 결혼을 했다 치면 8명에서 우리는 애가 3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구는 8명에서 3이니까 6명이 아니지 5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살펴볼게요. 자, 이 출산율에 대한 이거를 보시면은 한국 합계 출산율이 50년대에는 6명, 80년대에는 2명, 그러다가 2023년에 0.72,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0.55. 아까 말씀드렸죠. 0.5면 여자 2명에서 1명을 낳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커플이 애 하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서 하나를 낳는 거는 4명이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인구가 이렇게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나마 높은 이 2023년에 2.2, 이게 사우스 아프리카. 그나마 지금 저 인구가 차이나요. 1.0. 보세요. 얼마나 낮아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 100명이 있다고 쳐요. 0.7이었을 때 6이 돼요. 100명에서. 그 다음 제너레이션은 13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명이었을 때 4대 후손은 5명밖에 안 남아. 무섭지 않아요? 안 무서울 수도 있겠다. 왜? 4대 후손이잖아요. 4대 후손이면은 이제 중조 할배 다음이니까 뭐 신경 안 쓸 수도 있겠다. 그치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고 전체적인 인구로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인구 구조 붕괴가 2060년대 그러니까 100만 명 전체 30%가 감소되며 65세가 50%를 돌파한대. 뭔 말이냐면 대한민국의 인구의 65%가 노인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2060년대 지금으로부터 몇 년입니까? 지금 25년 맞나? 35년 35년 뒤에 인구의 50%는 65세, 즉 리타이어한, 그러니까 퇴직한 인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15세에서 64세는 얼마냐? 3,700만에서 1,700만으로 감소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반 이상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생산 가능한 인구, 노동력이 반 이상이 줄어. 2천만이 사라져. 2026년에요. 아니 2026년에 2060년에. 그러니까 2040년대 GDP의 정점을 찍은 후에 이게 온다는 겁니다. 계속 이 0.72를 찍으면.
그래서 보면 이 파퓰레이션으로 가면 이렇게 계속 떨어지거든요. 자,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럼 봐봐요. 이 7년 안에, 아니 7년이 아니지, 내가 바보같이 썼네. 7년이 아니고 이 17년 안에, 죄송합니다, 17년 안에 이 오레곤주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17년 안에. 이 몇이에요 지금? 4.5 밀리언. 그러니까 4 밀리언 그 파퓰레이션이 사라지는 게 미국 주 하나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밑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라지잖아. 2060년에 텍사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 내가 이거 한국말로 몰라. 26 밀리언 사람이 사라지는 거야.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인구가 사라지는 거야. 35년 만에. 이 대한민국에서 35년 만에 텍사스라는 이 큰 도시의 인구가 사라집니다. 와, 나 이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내가 이거를 일부러 찾아봤거든. 이 26 밀리언이 사라지면은 어마어마한 얼마나 도시가 사라지냐 해서 내가 이거 찾아봤거든요. 이만한 도시가 사라진대. 텍사스가. 그만큼의 인구 손실이 있다는 거야 지금.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0%는 65세, 즉 리타이어한 나이든 65세 이상이 되잖아. 그럼 이 밑으로는 이제 65세 밑에잖아요. 근데 봐봐, 이 65세 밑에에서 5살 미만은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이상 태어나는 자녀의 수가 계속 줄어. 이 자녀의 수가 계속 준다는 거는 그만큼 더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2060년에는 텍사스만한 이 대도시가 사라질 만큼의 인구가 사라져. 근데 또 문제는 이 남아있는 인구조차도 50%는 고령화가 돼 있어. 근데 그마저도 이 남은 100명 중에 1명은 5살 미만이야. 너무 적어. 이거를 더 쪼개주는 그것도 있어요. 보면은 이제 좀 심각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연금이에요. 연금이 있는데 이게 2040년도까지는 쭉 있다가 나중엔 쭉 떨어져. 왜 떨어지냐? 보통 이 연금을 떠받치려면은 한 명의 연금을 받는 자가 있으면은 밑에 3명 정도의 세금 납부자가 있어야 된대. 그래야 이걸 떠받칠 수가 있대. 근데 아까 보셨잖아. 이 지금 50%가 65세 이상의 이제 연금 혜택자가 돼버리면 그럼 나머지 50%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하는 사람들이 50대 50이면은 1대1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 고점이 이게 지금 우리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23년. 이게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돈이. 그쵸? 그러면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인구는 감소할 거고 일하는 사람, 즉 세금 내는 사람은 더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줄어들 거고 그렇다고 세금을 늘릴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일하는 이런 사람들은 줄어들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금 받는 돈은 줄어들게 될 거고 그쵸? 받는 사람은 많은데 연금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걸 보여드리기 전에 그래서 이제 왜 이건 한 잔 먹고 해야겠다. 자, 한 잔 덜어?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왜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느냐? 일단 잠깐만, 왜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일단은 제가 이게 준비한 게 이게 이렇게 순서가 돼 있으니까 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유튜브에서 나온 거는 첫 번째, 이 52시간의 근무제 도입 때문에 그러니까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업 문화 지속이 문제라고 합니다. 즉 이제 그 한국말로 뭐지? 한국말로 뭐야? 한국말로 뭐지? 자, 근무하고 야근. 그러니까 52시간 근무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시간이 OECD 기준으로 3일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많이 준다는 거지. 그렇다고 뭐 야근 시간을 실제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더 해야 되는 이런 한국적인 이런 문화 때문에. 이거는 IMF를 겪고 난 이런 경제 호황 그 속에서 있었던 그런 문화적인 것 때문에 예전에 라떼는 이렇게 일했다 뭐 저렇게 일했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의 78%가 육아와 경력 동시 유지 불가능. 그러니까 본인 일도 해야 되는데 육아도 해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안 도와준다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결혼과 애를 낳기가 힘들다. 그리고 정책 실패. 2006년부터 2025년간 380조 원을 투입했지만 출산 장려 정책의 효율성.
즉 정부가 아무리 돈을 투자하고 해도 출산 장려화 이게 정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의 역설. 이제 영상에서는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과도한 경제 문화를 이제 근본적으로 뽑았어요. 특히 교육비, 특히 GDP의 3.3%와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3억이 이제 결혼 출산 기피의 현상 부추기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이 영상에서는 너무 비싸다는 거야. 사교육비, 그리고 이제 사교육비에 좋은 걸로 가려면은 또 좋은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로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서울에 이제 주택도 너무 비싸. 그런 월세나 이런 것도 너무 비싸.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부부가 같이 돈을 벌어야 돼. 근데 부부가 돈을 같이 벌어서 집에 왔어. 근데 남편은 이제 가정일은 아니지. 가부장적인 일은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부담이 되는 거지. 여자는 육아도 해야 돼. 집안일도 해야 돼. 근데 남편도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남편은 또 추가적인 근무도 해야 돼. 야근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게 이게 꼬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돈이죠. 돈.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데 특히 레딧에서는 한국의 출산율 문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정치 체제가 붕괴되기 전에 북한과의 통일되거나 외부 세력이 개입될 것. 이거는 뭔 얘기냐면 출산율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 외부에서 인구가 들어와야지.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북한과 통일돼서 북한 사람들하고 이게 융합돼서 인구가 확 늘어나던가 그거 해야 되는데 힘들죠.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되는 게 쉬우려나 아니면 이민 정책으로 통해서 많은 이민을 받는 것이 쉬우려나. 아무튼 이제 연구학자들은 다른 반론을 제기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기술력으로 노동력을 이기자. 예를 들어서 AI와 로봇 를 해서 노동력을 감소 상쇄할 수 있다. 그리고는 이제 이민 정책.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인구의 21%가 이민자니까 이민자를 받아들이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한국은 다르잖아. 이민자를 받기에는 나라 자체가 달라요. 이민자를 받기엔 문화 자체가 다르잖아. 캐나다야 여러 이런 인종이나 나라를 미국처럼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독립국가에 그리고 이런 특색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에 이민자가 21%가 된다? 힘들어.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어렵다 이거. 그래서 지금 현실적 대응 방안은 AI 로봇 기술 가속 2040년까지 이제 40% 이제 대체 가능성을 이제 보고 있고 이제 고령 인력 재활용, 근로 연장까지 하는 이제 방법이 있고 문화 패러다임, 1인 가구 지원 확대, 비활연 공동체 활성화. 이건 아닌 것 같아. 1인 가구 자꾸 지원해주면 안 돼. 1인 가구한테 자꾸 지원해주면 자꾸 서로 혼자 살라고 할 텐데. 이거 진짜 어렵다. 자꾸 사람들이 고립된 삶을 살라고 하면 그러면 나라도 고립되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예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제 잠재적 붕괴 시나리오가 이겁니다. 2035년 군 복무 인원 부족으로 징병제 폐지, 모병제 전환. 왜? 젊은 남자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 국가예요. 북한이랑 아직 휴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아직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언제든지 북한이 쳐들어와도 전쟁을 해야 되는 국가입니다. 휴전하고 있는 국가예요. 우리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없다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2045년에는 지방 소도시들이 30% 이상 유령 도시가 될 확률이 높다. 근데 이거는 지금도 고정 사실화가 되고 있죠. 많은 지방 도시들이 젊은이들이 떠나고 많은 고령화 도시가 되어서 대를 이어나갈 수 없어서 지금 서울로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2060년대는 국가연금기금 고갈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마비될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하나 생기더라고요. 이러다가 자살률도 올라가는 거
좋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는 2023년 기준으로 자살률은 17.3 인구 10만 명당으로 지금 최고 수준인데 2.5배에 달하면 특히 80대 이상 노인층에서는 59.5명. 2025년 현재 인구 감소 속도가 가속화되면 이거예요.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 1인 가구 비율이 40%가 넘어설 테고 2060년에는 총 인구가 현재 대비 30% 감소될 건데 그러면 형제 없이 혼자 성장한 세대가 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ing잖아요.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면은 노년층은 경제적으로 취약하단 말이에요. 65세 인구의 43%가 빈곤하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만성질환을 방치하다가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대. 2023년에 신체 질환으로 자살 경우의 전체 28%래요. 이게 1인 노인 가구 중 62%가 50만원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한대. 50만원 미만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 자녀와 연락이 단절된 경우에는 3.2배가 높아진대요. 그 이제 청년들도 문제야. 청년들도 2022년 44%가 학업 스트레스 관련돼 있는데 형제 없는 1인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혼자 짊어지는 데는 부담이 크대요. 근데 그러면서 비정규직이 20대 청년이 38%, 이 경제적인 불안정이 우울증으로 발병되는 이게 34%가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자꾸 문제가 뭐냐면 사자에 너무 목숨을 건다는 거야. 저는 이제 다른 쪽에 일을 하고 있어요. 전문직이 아니지, 전문직이라고 하나? 아무튼 몸을 쓰는 일을 합니다. 몸이 힘들어서 그렇지 잘하면 돈도 괜찮고 좋아요. 물론 몸이 힘들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거 잘하면 좋아요.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저는 이런 게 좀 그래.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그런 거 좋지만 그런 거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죽을상하고 하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그냥 일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부모님의 등살에 너밀려서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사자 달아야 된다라는 거에 너무 강박에 박혀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우울증에 불안함에 그러다 보니까 20대에는 돈 모아야 되고 이런 거 못 배우고 그냥 흥청망청 쓰다가 결혼해야 될 그 아리따운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돈 모으려고 하다 보면은 못 모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서 모아보겠다고 빨리 버는 그런 거에 투자했다가 날려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줍니까? 우리 친구들이 가르쳐 줍니까? 아니요? 우리 친구들도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끼리만 가르쳐 주지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희망적인 거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적인 거 가르쳐 줘요. 청년들아 미래를 봐라. 얘는 무언가 있을 것이다. 근데 아프면 청춘이다. 아프니까 환자다라고 하는데 근데 아프면 환자지. 근데 환자니까 그 환자한테 낫는 법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웃기죠? 아프니까 환자지. 속은 시원해. 근데 문제는 아프니까 환자인데 환자한테 뭔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치는 방법을 아무도 안 알려줘. 이 세상이 그래요. 그냥 우리를 정글에다가 던져놓고서는 니네들끼리 알아서 배워 살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울하고 힘들고 외롭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그래. 야 그렇게 나약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 아니 나약하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나약하니까 도움 좀 달라고.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나 때는 처 맞았으면서 배웠다. 그랬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당신네들은 처 맞았으면서 배웠으면 그럼 우리한테는 좀 가르쳐 달라고. 왜 우리도 처 맞으면서 배워야 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못 견뎌갖고 죽으면 그제서야 아이고 불쌍하다. 그제서야 규정을 고치겠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라고만 할게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한국 사람들을 지금 대하는 거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계속 그러고 배우는 것 같아. 그러고 자꾸 대물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율이 이렇게 바닥을 치는 것 같아.
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애 잘 낳고 잘 키워요. 그렇잖아요. 애 안 낳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불행한 집에서 자랐거나 좀 삶이 불행하거나 돈 없거나 그러면 애 낳기 싫고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형편 걱정해서 내 자녀는 내 자식은 더 좋은 형편에서 키우고 싶으니까 지금 애 안 낳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또 20대 30대한테 막 그래. 야, 애 낳으면 다 돼. 돈? 벌 수 있어. 그냥 애 낳아봐. 그건 니네 생각이고 내가 지금 당장 걱정돼서 애를 낳기 싫다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죠. 그런 걱정을 만들어 놓게 해놓은 게 우리 부모 세대 그렇잖아. 근데 그거를 왜 자꾸 우리 탓을 하는지는 모르겠어. 아니 그거를 바꿔나갈 수 있게끔 생각을 해줘야지. 저는 우리 청년분들 화이팅 합니다. 저는 직업을 사자 쪽으로 안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해서 지금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지금 저는 회사 생활 안 하고 그래서 100% 모든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다고는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쪽에서는 저는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우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 고독사 증가 메커니즘,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우울증 경험자 7%만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는 미국과 일본 대비 현재 되게 낮은 수치래요. 특히나 이 센터도 문제고 담당 인구가 1인당 이게 되게 미흡하대요.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우울증이 있고 너무 힘들다 하면 사람들이 너무 이 의지에 대고 뭐라 해. 네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야. 우울증 그거 너 의지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어 하면서 우울증 있고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러면 그거를 너무 자꾸 나한테 우울증이 있는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이게 개선이 돼야 돼. 일단 가족부터 개선이 돼야 돼요. 내가 우울증이 있다는 거를 내 가족부터 인식이 바뀌어야 돼.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요인도 이게 참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서 68% 정신질환을 가족의 수치로 인식한다. 그래서 고독사를 경험한 유가족의 41%가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디지털 중독의 역설이 있고 이제 1인 가구가 되다 보니까 6시간 이상을 SNS를 사용하지만 오프라인 인간관계 만족도가 23%에 그친다. 이제는 만나는 사람보다는 SNS에서 만나는 온라인 친구들이 더 편하다 이거죠. 이게 더 뭐로 보편적으로 보이냐면 챗 GPT랑 얘기하는 게 더 편하대 요새. 왜? 더 나이스하거든 답변이. 나를 판단하지 않잖아 챗 GPT는. 내가 뭐라고 물어봐도 너무 이쁘게 답변해. 이건 써보신 분들이 알 거야. 진짜 나의 비서 같아. 내가 어떻게 물어봐도 너무 이쁘게 답변해 주니까. 그래서 요새는 이 챗 GPT하고 대화하는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는데요. 이용자들도 느는 것도 있지만 대화하는 이 빈도수가 더 늘어난대. 이게 현실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과의 이 유대관계가 떨어지고 말을 이쁘게 하는 이 챗GPT와의 유대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노인 자살 방지 프로그램 예산이 지금보다 300%더 증가해야 되지만 재정에 한계가 있어요. 세금을 내야지 재정이 올라가는데 세금을 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고립된 노인의 자살 확률이 2.7배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형제 자매 없는 청년들이 넘어가고, 그러면 우울증이 계속해서 안 돼요. 45%. 그러면 AI 대체 직업이 증가하겠죠? 왜? 노동력은 계속 증가시켜야 되잖아.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이 노동력을 하면 고급 인력들만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고급 인력들을 계속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더 우울증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자살률이 38.3명에서 51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응 맞춤법으로는 무슨 스마트워치 하는데 뭐 우울증 앱 모르겠어. 이건 이런 게 아니라 스마트워치가 왜 필요하냐고요. 상담원을 늘리고 시설을 늘리고 이런 거를 늘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더 늘려야 해서 이제는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우울증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그리고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더 늘려야 된답니다.
1인 가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서울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를 이제는 펼쳐놔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도를 펼쳐줘야 돼. 너무 서울이라는 것에다 응축돼 있으니까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왜? 지방을 늘려놔야지 컴퍼니가 있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지방으로도 가고 이렇게 늘어나는데 자꾸만 이렇게 서울에만 이렇게 뭉쳐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를 안 가잖아. 이런 게 있어야지 가족하고도 같이 살고 유대관계가 있고 그렇게 살죠.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떠올려 봐요. 그때는 우리 이웃과에도 이제 관계가 있었고 그때 얼마나 보기 좋았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 지금도 그래요. 저는 미국에서 캠핑을 가면 좋은 게 캠핑장에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얘기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웃처럼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이런 게 좋아서 저는 캠핑을 좋아해요. 제 아이들도 데리고 가는 게 그 이유입니다. 가서 다른 사람하고 사귀어라, 같이 놀고 그러는 거에 저는 재미를 느끼거든요. 지금이야 시대가 달라져서 뭐 위험하다 이런 거 있겠지만 저는 다른 곳에 살고 있어서 좀 다르긴 해요. 아무튼 이런 게 이제 경제적 안정망 강화를 해서 자살 예방을 하고 치료 수당도 주고 뭐 도서관, 공원 이런 거 일자리 창출도 해서 그런 것도 좋죠. 아무튼 이런 상담원 이런 것들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모든 게 결혼, 특히 이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날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니팡님 다시 돌아오셨군요. 저녁 맛있게 하시고 오셨으면 보시면 참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좁은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 좁은 땅덩어리에서 남녀끼리 서로 다투고 편가르고 그러면서 지금 출산율이 0.7이 이게 진짜 근데 이 유튜버가 얘기한 게 더 무서웠던 게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극복하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이 골짜기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대. 우리가 아무리 내년에 아니 지금이라도 갑자기 출산율을 빡 해서 4.0으로도 바꿔도 이 지금 만들어놨던 이 0.72는 이 몇 년, 5년, 10년은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0.72는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요. 여성분이 4분이 계셔야지 애가 3명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랬잖아요. 4분, 남자 4분, 8명. 애가 3명이야. 그러면 인구수가 한 제너레이션에 5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와 인구가 사라지는 게 그러니까 인구가 1.8에서 2가 가장 좋은 거래요. 아니구나 2.2인가 2.4가 돼야지 인구수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3명씩 낳아야지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머스크 형이 지금 진짜 머스크 형은 지금 자식이 14명이죠. 오피셜리는 13인가로 알고 있고 언오피셜리는 14명인데 그래요. 한국도 빨리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관세 그리고 하버드 근처에서 고급 성매매 하신 한국분하고 이제 또 이 한국의 2060년에는 50%가 65세 그리고 65세 미만의 100명 중 1명은 5세라는 이제 유튜브 이제 그거를 주제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제 생각에 들어온 이제 그 한국의 자살률 올라갈 거라는 전망까지 이제 뉴스로 가져왔는데 진짜 그리고 이제 제가 안 가져왔지만은 그 얘기도 있었어요. 이 유튜버가 이제 얘기한 거는 한국의 문화 컨텐츠도 없어질 거다. 왜? 젊은 사람들이 이거를 주도권을 가지고 문화를 K컬처를 가져왔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이 문화 컨텐츠를 가져올 젊은 층들이 있겠느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제2의 K-팝 스타 그리고 오징어 게임 그리고 뭐 불닭볶음면 이런 코리아 컬처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한 한국의 문화재 이런 거를 이끌어 나갈 우리의 인재들 이런 문화재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남아 있겠느냐 라면서 참 제가 아직은 30대 후반이니까 저 때가 35년 후니까 제가 그때가 75세 그때까지 계속 있다면은 그때까지도 제가 뉴스를 계속 하고 있다면은 그때 이거를 리마스터해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낄낄대면서 멍청한 놈아 그때는 네가 이렇게 뉴스를 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건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잘 살고 잘 먹고 있다 이 멍청한 놈아
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뉴스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부뚜껑이 따라봐. 자 어차피 미국 살지만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아니지,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자지만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 사랑하는 월터입니다. 자 여러분 방송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월터 한 잔 털어. 오늘도 방송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월터였습니다. 잠깐만 치명적인 표정.